여러분 안녕하세요. 혜경쌤입니다. 혜경쌤과 함께하는 역사 여행하기 선생님이 무려 6시간을 차로 달려서 전라남도에 있는 진도에 왔습니다. 진도에 와서 제가 숙소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찾은 곳은 운림산방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닌데요. 여러분 혹시 조선시대 화가이자 서예가였던 추사 김정희 선생님 아시죠?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제자였던 소치허련 선생님께서 말년에 이곳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이곳에 기거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셨던 곳입니다. 이름이 운림산방이라는 이 말은요, 바로 이 산곳에 구름이 숲을 이룬 것처럼 안개가 자욱한 모습이 무척 멋진 곳이라고 해요. 선생님과 함께 이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곳은 아닌데요. 당시 조선시대 이 화가 선생님의 그림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도 함께 있다고 하니까 함께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쁜 연못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산 밑에 소박하게 있는 것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시간이 한 오후 4시 정도 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조용하게 관광객도 많지 않고 이렇게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미술관에 가면 이 소치허련 선생님의 작품과 그 후손들의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건물이죠. 예전의 집들을 보면 우리가 뭐 99칸 대궐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기둥이 보이시죠? 기둥과 기둥의 한 칸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지 않은 집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 이 정도 건물이면 굉장히 큰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나중에 복원된 건물이긴 하지만 지금도 굉장히 잘 이 시기의 건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림집 뒤에는 울림사라는 사당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소치허련 선생님의 초상화도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는 이 소치의 그림이 나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제자인 허련 선생님의 그림을 극찬하셨다고 합니다. 이 소치허련 선생님의 호가 소치인 것은 원말의 대화가였던 한 화가의 호가 대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와 닮았다, 그를 본받겠다라는 의미에서 소치라는 호를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림이나 이런 걸 잘 볼 줄은 모르지만 굉장히 조선 후기의 문인화들을 대표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정말 멋있네요. 한 점 소장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시는 다리가 바로 진도대교예요. 그래서 이 진도대교에서 바로 요 해협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133척의 배를 13척을 물리쳤던 명량해전이 일어났던 장소예요. 가까이 가보면 이 울돌목에서 실제로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잠깐 옮겨서 화면 돌려주세요. 저기 보시면 진도타워가 있어요. 이 진도타워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가서 이 관련된 우리 유적지를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도 케이블카를 타고 한번 건너가 봐서 울돌목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발할게요.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진도대교를 건너가고 있어요. 케이블카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바닥이 이렇게 뚫려 있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래서 타시면 스릴도 느낄 수가 있고요. 진도대교를 건너서 가다 보면 저기 앞에 하얗게 보이는 그곳이 바로 하얀색으로 이
물살이 소용돌이 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을 치렀던 곳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133척의 일본 배를 13척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좁은 해협과 물살이 싼 지형을 이용을 해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쪽으로 가면 바다가 되게 넓잖아요. 이때 이순신 장군이 남겼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이 전투에 나서기 전에 하셨다고 하죠. 저기 건너편에 보면 이제 우수영 관광지라고 해서 이 거북선 모양의 모형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하얗게 보이는 곳이 울돌목을 직접 느껴볼 수 있는 울돌목 스카이워크예요. 저기 판옥선의 모형도 보이네요. 여기도 건너가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돼요? 이곳이 바로 울돌목 스카이워크입니다. 이렇게 울돌목 위에 유리로 다 밑에 바닥을 볼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울돌목의 빠른 유속을 직접 느낄 수가 있어요. 유리가 아니네요. 네, 밑에 설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마치 우리가 홍수가 난 것처럼 바닥에 유속이 빠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소리가 여러분 들리시나요? 저쪽에 바다에 물결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이런 것들을 이 좁은 해협과 빠른 유속을 이용해서 일본의 배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로 가니까 이제 바닥에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좀 유리가 깨끗하지는 않네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명량해협을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건너에 이순신 장군의 동상도 보이네요. 실제로 바다의 모습을 보면 유속이 굉장히 빠르고 불규칙하게 소용돌이 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쌤입니다. 저는 지금 이 진도에 있는 용장산성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뒤에 보시는 부분이 용장산성의 터가 남아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냥 약간 석축이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사실 이곳은 고려시대 삼별초가 몽골군에 저항했던 이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삼별초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려시대 무신정권 시기에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었던 삼별초가 바로 그것이죠. 무신정권 시기에 고려는 몽골의 원나라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이 몽골의 침입에 저항하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던 고려 정부는 결국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삼별초라고 하는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 항복한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삼별초는 이 개경으로 환도한 정부와 달리 끝까지 저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저항을 하다가 결국 그곳이 함락이 되자 이 먼 진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가 이 진도에 와서까지 저항을 하면서 이곳의 근거지를 잡고 나름대로 여기에서 고려의 왕실에서 후손들과 함께 뭔가 왕도 세우고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하지만 결국 이 진도의 용장산성 역시 몽골군에게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삼별초가 또 어디로 갔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까지 가서 저항했던 남아있는 삼별초는 이 항파둘이라고 하는 곳에 또 산성을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몽골군의 침입으로 결국 이들은 모두 항복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 이후로 고려시대는 다시 원간섭기라고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도에 오시면 이렇게 이 용장산성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석축과 뒤에 건물 터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여기에 왔는데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굉장히 고즈넉하게 조용하게 이곳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와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지도 않고 추모하는 노란 리본들도 굉장히 많이 낡은 모습이어서 마음이 참 쓸쓸해지는 것 같아요. 옆에 보시면 이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런 기록들 그리고 노란 리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팽목항을 제가 찾으면서 생각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참사들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2022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릴 때 있었던 95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참사 등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었던 사건들을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그리고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보존되어 있는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원칙을 지켰을 때 또 이런 사고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학생들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도는 굉장히 먼 곳이지만 여러분들이 전라도로 여행할 기회가 됐을 때 한 번쯤은 관광지 말고도 꼭 한번 찾아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